안녕하세요. 쪼로진입니다. 기타 앤 류 쪼로. 오늘은 네이버 카페의 클래식 기타 사롱에 호빵님께서 남겨주신 글을 가지고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주셨는지 잠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호빵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질문이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전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미난트와 토니카 사이에 쉼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곡의 피날레 특성상 연주를 안 하는 것이 좋은지요? 한다면 오른손으로 해야 할지 왼손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 피날레 그 코드에 나오는 그 코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쉼표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피날레니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도미난트 토니카로 생각하고 이제 연주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빰빰빰빰 하는 그런 연주보다요.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호빵님께서 이 쉼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고민이라는 건 뭐냐면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익혀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곡을 새로 하잖아요. 악보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보자. 제목이 이렇다면은 이 곡의 특성은 이 제목에 담겨 있겠죠. 많은 힌트가 들어 있겠죠. 에튜드 이러면 연습곡이다. 아니면 무슨 뭐 사랑의 꿈 이러면 이건 낭만적인 곡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 리듬은 어떤 것일까? 리듬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16분으로 다라리라디라리라 이렇게 풀어놨다. 아니면 빰빰빰빰빰 이런 식으로 리듬이 이렇게 착착 화음으로 된다. 아니면은 저음은 빰빰빰 빰빰빰 하는데 고음은 다라리라리라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멜로디의 특징이 무엇일지 처음에 나오는 거 디라라라라 이거는 아주 성악적인 어떤 분위기로 멜로디를 노래해야 되는 그런 멜로디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보면 미미미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단순한 멜로디 같은 모노톤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멜로디 형태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화음 속에 숨겨져 있는 멜로디를 찾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주어진 우리가 유명한 곡을 가지고 각 요소마다 각 그 마디마다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 어디서 부각을 시켜야 될지 뭐 이런 멜로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화음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보통 토니카에서 시작하고 뭐 1도에서 시작하고 1도로 맞춘다든지 이러는데 갑자기 4도로 맞추거나 뭐 다른 식으로 맞춰요. 이건 거짓 종지다. 가짜 종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아멘 종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6도가 쓰였는데 이건 이태리 6도 저만 6도도 있고 프렌치 6도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화음을 갖다 분석하면서 그쪽 스타일을 갖다 썼구나 이런 식으로 이 화음 썼는데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더 그냥 듣기 어려운 어떤 그런 화음 쪽으로 다른 걸 추가시키면서 더 막 무슨 영화에 나오는 어떤 그 긴장감 고조시키는 어떤 배경음악처럼요 그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분석을 하는데 쉼표를 어떻게 분석을 할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 예를 들지 않고요. 이 곡에 한정지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쉼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던 게 있잖아요. 쉼표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그 가운데 쉼표로 꽉 채워져 있다고. 그 말은 쉼표가 정말 중요하죠. 독일 제 학생들이 음악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독일말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아니야, 음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과 쉼표가 음악을 만든다고. 쉼표가 없다면 다 숨 쉴 데가 없어요. 근데 쉼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끊어지는 부분 어디가서 종지되는 부분도 있고 싱코페이션 리듬 빠빠빠빠빰 이런 식으로 리듬도 만들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마술피디의 쉼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쉼표를 생각할 때 노타치온 기보법 악보를 그리는 기보법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보인지 그걸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곡들이 사실 연주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거는 예, 악보 기보를 할 때 요즘 특히 이제 컴퓨터로 이제 옮겨 놓을 때 말이죠. 이걸 갖다가 박자로 이렇게 각 성부마다 박자에 맞지 않으면 한 박이 모자란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쉼표로 그냥 기입이 돼 버려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아, 작곡자가 요구를 한 건지 이렇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컴퓨터로 만든 악보가 아니잖아요. 소르는 그 당시에 손으로 다 악보를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쉼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연주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쉼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도미난트 토니카 식으로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어떤가요? 제가 쉼표를 느낌을 가지면서 중간중간에 쉼표를 느끼면서 그 대신 도미난트 토니카처럼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걸 쉼표 없이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도미난트 토니카에서 벌써 끊어지잖아요. 이건 쉼표는 아니에요. 끊어진 거죠. 근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더 좋겠죠. 베토벤 교향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현악곡에서 보면요. 마지막 피날레에서 무조건 왕왕왕 하질 않아요. 왕, 빰, 빰, 왑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 악보엔 그렇게 또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연주자가 지휘자가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나름 이제 의도적인 그런 해석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여기서 한 것처럼 도미난트 토니카지만 도미난트 토니카, 도미난트 토니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결되는 거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되 쉼표는 자연스럽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잣대로 딱 재서 여기서 요까지가 쉼표,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음표 해가지고 딱 하는 건 어차피 다른 곡에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쉼표를 강조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타카토처럼 돼버린다든지 특히 기타 저기 엄지손가락으로 소음하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특히나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피날레를 위해서 쉼표를 하지 말아야 될지, 쉼표를 한다면 왼손으로 해야 될지 오른손으로 해야 될지 무엇이 좋을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들었을 때 쉼표로 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쉼표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왼손으로 오른손은 그 다음에 뭐 팔 이렇게 눌러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기 손바닥으로 누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띄워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도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쉼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피날레에서. 그래서 이럴 때 다른 분들은 쉼표 그 음표조차도 쉼표보다 더 짧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왑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리고 또 크레센도로 해주면 더 좋겠죠. 저는 지금 박자대로 하나 둘 셋 이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리듬 안에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더 앞으로 가면서 그죠? 왑 하는 게 더 좋겠죠. 바밥 이런 식으로 그죠? 왑 빰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아티큘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을 갖다가 박자대로 그죠? 하나 둘셋 따따단단단 이 안에서 아직 더 빨리 연습을 안 하고 있어요. 요즘 매일 30분 연습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마술피리와 리브라 소나티네를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연습을 진짜로 해보려고 해서 많이 투자는 못하니까 제가 루트를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하루에 30분은 최소한 해주자. 그러면서 다짐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술피리를 지금 피날레하고 다섯 번째 변주 다음에 피날레가 나오는데 이 두 악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빨리는 아직은 못하고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빠른 속도 안에서 이 쉼표를 갖다가 해결하는 그 실력이 이렇게 향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 각자 모두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잘못됐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쉼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도 호빵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곡을 시작할 때 첫 걸음은 뭐냐면은 바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 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멜로디, 리듬, 화성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첫 음을 낼 때 포르테로 낼 것인지 피아노로 낼 것인지 크레센도로 할까? 데크레센도로 할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하는 첫걸음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막연하게 남들 했던 그 음반을 갖다가 듣고 따라서 흉내만 내는 그런 연주하고는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흉내를 내는 연주를 들으면 일단 하품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자기의 그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음악은 또 다른 언어라고, 그죠? 그런데 그 언어에서 그 사람의 속뜻을 읽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듯이 그죠? 하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달법도 같이 연구를 해야겠죠, 그죠? 그냥 따라하는 건 앵무새일 뿐이죠. 그래서 호빵님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태구알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 시간까지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른 테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 기타 앤 류 쪼로.